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경쟁력을 만드는 건 결국 실행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실행 전략은 액션, ACTION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조건인 그 민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속도전입니다. 일찍 도입하는 기업이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인공지능 제품은 학습하는 제품입니다. 이 AI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 말은 일찍 도입할수록 학습량이 많아서 성능이 더 고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볼까요? 알렉사가 시장에 등장한 그 초기 2016년 1월에 알렉사가 수행한 기능, 스킬이라고 부르는데요. 뉴스를 읽어주고 음악을 재생하고 한 30가지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 12개월이 지나니까 수행할 수 있는 스킬이 5,000개로 늘어났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난 2017년 2월에는 10,000개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4월에는 8만 개입니다. 물론 아마존 개발자에 의해서 추가된 기능도 있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 학습에 의해서 성능이 고도화됐습니다. 인공지능 이 학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데이터의 축적도 먼저 시작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로 더 월등한 성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를 모을 수 있고요. 이는 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됩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 늘어나는 사용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고객 활동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일찍부터 인공지능으로 특화된 기업은 이 월등한 제품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기회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이 신시장에 진입하면은 규모가 작은 기업은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경쟁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회사의 규모의 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고객의 규모가 주로 중요합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민첩성을 갖추고 있다면 빠른 속도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민첩성의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실패를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AI에 관심 있는 경영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도를 해본 경영자는 적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직 시도를 해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기술에 대해서 완벽히 계획을 짠 다음 AI 프로젝트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정상이죠. 지금까지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 종류가 조금 다른 신기술입니다. 시장은 아직 인공지능 기술에 맞춰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경쟁사보다 먼저 도입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정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 모범 답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시장의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일 것입니다. 그땐 늦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은 런앤건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을 먼저 던져놓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전망이 좋은 동시에 이 불확실성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머뭇거리게 되죠. 어쩌면 이 부분이 인공지능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하게 실패하고 투자와 개발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질 때 경쟁력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 IT 기업들은 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력 분야를 진흥화하기 위해서 민첩한 투자를 했습니다. 구글이나 테슬라, 애플 이런 IT 기업은 그 어디보다도 내부 R&D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외부 개발자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곳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성공한 스타트업을 수시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트업을 모니터링하는 일이
이 자본 있는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 분야의 제품에 통합되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 인재는 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인재와 기술 모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IT 기업인 이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챔버스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 산업은 변화가 빠른데 변화할 때마다 그에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해당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인공지능이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선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다 개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생 스타트업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CB 인사이트에 따르면요, 2017년 한 해에만 약 120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설립됐는데요. 그 중에서 115개가 인수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한 기업이 어딜까요? 구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개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2013년에 토론토대 교수인 이 제프리 힌튼 교수로부터 이 딥러닝과 인공신경망을 중점으로 하는 이 DNN 리서치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그 이미지 검색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14년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 회사인 이 딥마인즈를 약 한 4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뭐 바둑이나 체스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네트워크 서비스, 다양한 영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2016년에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API.ai를 인수해서요. 구글 어시스턴트의 가상비서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17년에는 대화형 상거래 플랫폼 벤터를 인수했습니다.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IT 기업들이 AI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트바이나 월마트, 이 하이테크 분야랑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업들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자사의 이 기존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는 작업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업체는 알고리즘이나 디지털 관련된 지식과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죠. 그리고 파트너 기업은 이 산업의 방대한 데이터나 이 대규모의 제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휴를 함으로 인해서 해당 산업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함께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수월하게 규모를 키우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존 챔버스 회장이 이 시스코의 최대 경쟁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휴렛 패커드나 오라클 이런 기존 IT 기업이 아니라 시스코가 발견하지 못한 숨은 스타트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속도가 규모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인공지능의 민첩한 도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빠르게 도입을 하고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첫째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의지입니다. AI 기술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에 대한 경영자들의 이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인공지능 기술이 자사 이 비즈니스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에 대한 기대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기능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소한 영역에 다가가기 어려운 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은 도입을 결정하는 게 어려운 법입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에 대한 어떤 좀 단편적인 지식은 위험하죠.
정교하지 않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어떤 잘못된 예측을 한번 보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거나 인공지능의 막강한 성능을 한번 보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 가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의지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조직 생리상 임원진의 의지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경영진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자사 비즈니스의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 도입을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직결됩니다. 기존 사업과 이 상충되는 경우에 이 카니발라이제이션, 자기 잠식이라고도 하죠. 이걸 감수해서라도 신기술 도입을 할지,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도입할지에 대한 의지입니다. 신기술 도입은 경영진의 의지가 정말 이 맥시멈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의 흡수력입니다.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이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과 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제대로 쓰이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 문화와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의 기술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흡수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에서는 영업사원의 판매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 따르면요,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 기반 제품, 그리고 이 AI 서비스 개발 비용 구조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직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금을 들여서 이 기술 인프라를 조성해도 이걸 활용하는 문화와 인공지능에 숙련된 노동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 인공지능은 작동하지가 않게 됩니다. 셋째는 조직의 디지털 체질입니다. 조직의 디지털화 정도는 인공지능 도입의 속도를 결정을 짓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다시 말하면 디지털 혁신입니다.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거죠. 디지털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일수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탁월한 성능이 모든 기업에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신러닝을 포함한 대부분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시스템, 디지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맥킨지에 따르면요,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12% 정도의 높은 그 인공지능 도입 흡수율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경쟁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 산업 역사를 보면은 기업들의 신기술에 채택하는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때 이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높았습니다. 발전된 기술은 경쟁 환경에서 더 빠른 속도로 도입되게 되죠.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일찌감치 인공지능이 단지 기술적인 진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구글이 2017년에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회사의 방향을 바꾸었고요.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요, 인공지능과 무관해 보이던 전통 기업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 도입 경쟁이 불붙었다는 것입니다. BMW나 포드, 혼다, 테슬라, 토요타 이런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 제품에 인공지능을 부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이 기술에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경쟁업체가 산업 내에 많아지고 이 기술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인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이 도입 속도는 이 산업 내에서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일단은 소규모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조직이 AI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야지 향후 AI 개발을 위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1년 이내에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이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요. 실질적인 아웃풋을 보일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맺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개발 진행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와 협력할 때 초기 추진력을 보다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멘텀을 얻고 그리고 AI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 점차 더욱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중요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조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둘째,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거대하거나 작지 않은가? 셋째, 프로젝트가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가? 넷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가? 다섯째,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기술이 자사 비즈니스의 어느 영역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될 것이죠. AI 기능을 통해서 산업 내에서 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AI 혁신의 성공은 이러한 최적 지점을 찾아내서 자원을 집중시키는 데 달렸습니다. 오늘은 AI 혁신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